자, 부동산 이중 매매입니다. 자, 의의를 볼 텐데요. 자, 노트를 펴보세요. 자, 노트를 펴보면 자, 갑이 건물 한 채를 갖고 있어요. 지금 부동산 이중 매매하고 있습니다. 건물 한 채를 갖고 있는데 건물을 팔려고 해요. 근데 그 건물가가 예를 들면 10억이다 할게요. 자, 건물 내놨는데 을리란 사람이 저 건물을 사겠다는 거예요. 근데 건물 액수가 크잖아요. 아니, 가격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못 내요. 한꺼번에 내지 않고 이제 분할로 냅니다. 근데 보통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자, 계약금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중도금이라는 게 있고 잔금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보통 계약금 같은 경우에는 약정에 의하면 약정에 의하는데 약정이 없다고 하면 보통 총 매가의 10% 정도를 내요. 그러면 자, 을이란 사람이 이 건물을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금을 걸고 가요. 계약금을 냈어요. 계약금을 냈어요. 자, 계약금을 그러면 갑이 계약금을 받았잖아요. 받았잖아요. 근데 계약금을 받은 상태에서는 내가 저 사람에게 등기를 넘겨줘야 한다는 타인 사무 처리자가 되질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자, 건물 내놨는데 그 다음 날 밤에 뉴스에 뜨는 거야. 뉴스에. 뭐 이 지역이 막 폭 개발이 엄청 된다고 하면 갑이 마음이 바뀌겠죠. 그러면 내가 받은 계약금에다가 위약금조로 그 받은 부분을 더 얹혀서 이렇게 돌려주고 계약을 파기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금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저 사람에게 반드시 등기를 해줘야 한다는 타인 사무처리자라는 신분은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계약금을 받은 것만 갖고서는 뭐다? 갑이 을에게 등기를 넘겨줘야 할 타인 사무처리자가 되질 않는다고요. 그러면 언제 내가 저 사람에게 등기를 넘겨줘야 할 타인 사무처리자가 되는가 하면 을로부터 중도금을 받았을 때 중도금 즉 총 매가의 절반 정도 돈이 들어와야 됩니다. 즉 10억짜리라고 한다면 적어도 5억짜리는 들어와야지 5억 정도는 받아와야지 아 진짜 이 사람이 건물 살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이제 확신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총 매가의 절반 금액이 들어오면 내가 그때 비로소 아 진짜 을이 저 건물 살려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이제 확증됐죠. 그랬을 때 등기 준비를 다 해놔야 돼요. 등기 준비를. 그러니까 등기를 넘겨줘야 할 타인 사무처리자라고 하는 신분이 그때 생겨나는 것이다. 중도금 받았을 때. 아시겠죠? 중도금을 받거나 아니면 뭐 잔금을 받거나 어쨌든 최소한 중도금 이상을 받았을 때 등기를 넘겨줘야 할 타인 사무처라는 신분이 요때 생겨난다. 이때 생겨난다.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잔금 날짜만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잔금이 딱 들어왔을 때 이제 법무사를 찾아가서 이제 각종 서류를 넘겨주면 법무사가 그 서류를 받아서 이제 법원에 가서 등기를 넘겨주죠. 아시겠죠? 자, 근데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중도금 받고 잔금 받고 그러면 등기를 넘겨주면 되는 것인데 자, 이제 병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병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거 내 한 대 팔래요. 내가 돈을 더 줄 테니까 나한테 팔려고 꼬셔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병으로부터 갑이 계약금을 받았다고 해서 역시 배임죄의 착수가 되진 않아요. 마찬가지 논리로 을에게 계약금 받은 상태에서 돌려주면 된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병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계약금 받았다고 한다면 역시 위약금조로 얹혀서 돌려주고 계약 파기시키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계약금을 받았다고 해서 을에 대한 배임죄의 실행에 착수는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언제 배임죄의 착수가 되는 것인가 하면 중도금 받았을 때. 중도금 받았을 때 갑이 병으로부터 중도금 받았을 때 을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가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됐어요? 그때 배임죄는 시작되었다. 그럼 언제 기소가 될 것이냐? 잔금 들어왔을 때. 잔금 들어와서 이전 등기를 해줬을 때 그때 배임죄는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뭐다? 중도금 받았을 때부터 주체가 생겨나는 것이고 중도금 받아야지 착수가 되는 것이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을 가보게 되면요. 을이 누군지 알지? 자, 갑이 을로부터 계약금 받았다고 해서 이것은 주체가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적어도 중도금 이상을 받았을 때 갑이 을에게 등기를 넘겨줘야 할 타인 사무처리자라고 하는 배임죄 주체가 그때 형성되는 것이다 는 겁니다. 자, 역시 병으로부터 갑이 계약금 받았을 것일 때는 착수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중도금 받게 되면 배임죄는 그때 착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갑이 병에게 등기를 해줬을 때 배임죄는 기소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갑이 병으로부터 받았을 때 등기가 되는 겁니다. 등기가 됐을 때 배임지는 기수가 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요. 자, 여기서 보세요. 갑이 병으로부터 중도금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갑이 병에게 해주지 않고요. 해주지 않고 갑이 을에게 해줘요. 갑이 병에게 해주지 않고 갑이 을에게 해준다고요. 그랬을 때 그러면 이때 갑은 병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가 될 수가 있을까? 돼야 안 돼요. 배임죄가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 봐봐요. 여기를 보면 갑이 을로부터 중도금 받았을 때 배임죄 주체가 생겨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갑이 병으로부터 받았을 때는 주체가 생겨난다는 말 안 했잖아요. 주체가 생겨나지 않고 배임죄 착수만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체가 생겨난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갑이 을에게 해줬다 해서 병에 대한 배임죄는 되지가 않는다. 이것을 알아두시면 돼요.